2교시의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항공기의 비행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4가지 힘의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항공기의 축, 날개, 플랩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항공기 비행 원리의 개념, 항공기 비행 원리의 특성, 항공기의 축, 날개, 플랩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항공기의 비행 원리, 추력과 항력, 개념, 항공기의 기체 축, 날개, 플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모든 항공기가 특성과 상관없이 4가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육안으로는 제가 첨부해드린 사진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림과 같이 비행 중인 모든 항공기는요, 4가지 힘의 크기와 방향인 무게, 양력, 항력, 추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참고로 그림에는 제가 무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무게는 중력으로 이해를 하셔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개인적 학습을 하실 때 따로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양력 자체는요, 뜨는 힘, 무게, 중력은요, 그 동체 혹은 비행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게와 지구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추력은요, 추진력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나아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저항, 이렇게 항력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써드렸고요. 다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요. 제가 앞서서 무게는 중력으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게는요, 항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 자체 쪽으로, 지구 방향 쪽으로, 한마디로 지면 쪽으로 당겨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겨주는 힘,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이해를 하시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비행 관련해가지고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양력은 위쪽 방향이죠. 밀어주는 힘이고요. 추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죠.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지만 항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죠? 뒤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방향 쪽으로 밀리는 부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밀어주는 힘과 당겨주는 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4가지 힘의 요소 관련해 가지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의 힘은요, 오직 항공기가 직선, 수평, 정속 비행을 할 때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회전익 형태가 아니고요, 고정익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기라고 분류를 하는 장르는요, 영어로 에어크래프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기본 디폴트 값이 그냥 고정익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4가지 힘에서 오직 항공기가 직선, 수평, 정속 비행을 할 때 균형을 이룬다라는 부분은요, 꼭 여러분들이 고정익의 특성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장을 회전익으로 대입을 하시면요, 이건 절대 회전익 기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정지 비행이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고정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양력과 항력의 힘은요, 상대풍과 항공기 사이의 관계로 발생한다. 양력의 힘은요, 항상 상대풍의 직각으로 작용하고 항력의 힘은 상대풍의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력은요, 항공기의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서 요구됩니다. 자,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무게 자체를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띄운다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요, 양력이 더 커야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이 무게 힘은요, 무게 중심이라 부르는 지점을 통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무게 중심은 항공기의 모든 무게를 집중시킨 가상의 점이다라는 부분을 꼭 물리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날개 면적은 동체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날개 면적은 하단부로 투영된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른 변수가 동일할 때 날개 면적이 2배가 되면 비례해서 날개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 항력은 2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날개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양력은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항력 또한 저항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꼭 날개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양력을 만들어내는 물체에 대한 공기의 상대 운동은 항력을 같이 발생시킵니다. 항력은 공기를 통과하여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력입니다. 만약 항공기가 수평 항로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면 양력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항력은 뒤로 그것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 수평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분 문장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머릿속으로 연상하시기 쉽습니다. 어떠한 형태인지.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의 총량은요. 수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유해 항력, 형상 항력, 그리고 유도 항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해 항력은요, 수많은 다른 항력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합쳐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비행 중에 노출된 항공기 물체는요, 공기의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돌출된 물체가 많을수록 유해 항력은 많아진다. 한마디로 우리가 고정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많이 받죠. 그리고 비행 관련해서 우리는요, 저항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수록 많은 속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유해 항력 관련해 가지고 쉽게 이해하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유해 항력 자체가요, 항공기가 매끄럽지 않고 거친 표면 형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라는 부분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볼트 너트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돌출된 나사 볼트 같은 것들이 거의 없죠. 이러한 형태를 빗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상 항력은요, 에어포일의 유해 항력으로 간주됩니다. 유해 항력의 여러 가지 성분은요, 형상 항력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림과 같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에어포일 작용은 또한 유도 항력의 원인이 됩니다. 날개 위쪽은요,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고 날개 아래쪽 압력은요, 대기압과 같거나 큽니다. 그리고 유체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날개 밑면에서 바깥 방향으로, 그리고 날개 끝 주위에서 위쪽 방향으로 공기 이동이 일어나면서 와류가 발생합니다. 이 와류는요, 보텍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수월합니다. 자, 항공기가 전진 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뒤에 있는 보텍스, 그죠? 와류죠? 일반적으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정인 날개가 저항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었을 때 위에 있는 이러한 저항은요, 이 날개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뒤쪽, 날개 뒤쪽에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소용돌이가 계속 회전을 하면서 수평으로 일직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꼭 이 와류 부분 한 번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기의 기체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항공기가 비행 중에 항공기의 자세를 변경을 할 때에는요, 3개의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3개의 축 중에 1개 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고정익이나 이러한 비행기 형태에 관련해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더라도요, 어떻게 이러한 고정익이 비행을 하는지 그 형태는요, 이미 상상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한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축의 개념을 1개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항공기의 3가지 축 모두는 교차하는 곳의 중심에서 각각의 축은 다른 2개의 축의 수직입니다. 자, 거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죠. 축을 개념으로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요, 자, 가운데 부분 이러한 동체를 수직으로 나누는 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익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인 날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선을 그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축을 통해 가지고 이 노우즈, 기수 부분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축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축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에서 꼬리까지 동체를 통과한 세로로 연장한 축은요, 세로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은 엑시스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가로로 연장한 축은요, 네, 가로축. 쉽죠? 그리고 또 요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로축과
요축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하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체의 측면 동체 부분하고요, 기체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에서 보았을 때 이 축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롤, 피치, 요, 이러한 세 개의 명칭을 여러분들 앞으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론 관련해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롤, 피치, 요는요, 세 개의 조종면에 의해서 조종됩니다. 롤은 날개의 뒷전에 위치한 보조 날개에 의해서 조종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날개의 뒷전은요, 고적인 날개의 뒤편을 말하는 겁니다. 뒤의 모든 면적입니다. 뒷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왼쪽부터 그림은요, 피치, 가운데는 롤, 오른쪽은 요입니다. 앞서서 제가 엑시스, 축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러한 축, 기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죠? 혹시 그림 자체가 너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축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흔히 사먹는 닭꼬치 같은 거, 꼬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 쪽으로 꽂아놨었을 때는요, 어떻게 회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관통해서 꼬치를 들고 있다 생각했었을 때는요, 회전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는요,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을 해서 좌우로 회전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요, 기둥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조금 재미있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학습하시기가 편하죠? 닭꼬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피치는요, 수평 꼬리 날개 후방 부분에 위치한 승강타, 우리 엘리베이터라고 부릅니다. 드론하시는 분들은요, 흔히 접하시는 그러한 용어죠. 엘리베이터, 승강타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요는요, 수직꼬리 날개의 후방 부분에 위치한 방향타, 러더입니다. 러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러더라는 명칭이 쓰인다는 거, 이 방향타, 러더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축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림만으로도 간단하게 계속해서 학습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날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체 양면에 부착되어 있는 날개는요, 에어포일로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항공기를 공중에 부양시켜준다. 날개의 개수 또한 다양한데 단일 날개인 이렇게 일반적인 고정의 형태로서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항공기도 있고요. 자, 9세대 유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는 하는데 뭐 사실은 크게 활용을 안 할 뿐이죠. 복엽기 형태, 바이플레인이라고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날개의 형상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형태 그림 사진을 넣어드렸고요. 이 화살표는요, 이 저항 관련해 가지고 날개가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혹은 비행을 할 때 어떠한 유체 간섭이 생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쉽게 파악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플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과 같이 뒷전, 제가 아까 뒷전은 뭐라 그랬죠? 고정익 날개의 모든 뒷부분을 통째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전 플랩은요, 이륙 시 양력을 증가시키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각도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형태는요, 기체가 빠르게 전방 방향, 앞쪽으로 나아간다고 했었을 때 저항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설명을 드려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발생시켜서 양력을 증가시키고요. 착륙 시에는요,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날개의 뒷전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동을 하면서 날개 면적을 증가시킵니다. 혹은 접어서 날개의 형상과 동일하게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죠. 흔히 여러분들께서 SNS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SNS에서 우리가 항공기,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이렇게 하실 때 운이 좋아서 윈도우 관련, 한마디로 창문 쪽 시트 앉게 되시면요, 꼭 올리시는 사진들이 있어요. 날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진을 앞으로는 보실 때에는요, 꼭 이렇게 뒤에 있는 플랫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륙 전에는요, 당연히 평평한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날개를 잘 보시면요, 윗면에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요, 항공기가 활주로를 통해서 택싱, 활주죠? 지상 활주를 빠르게 하고 있었을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서 띄워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한번 봐주시면요, 1차원적으로 제 이쪽 손이요, 저항,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오른손이 날개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빠르게 질주를 한다 그래도요, 수평의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되죠? 그냥 저항만 받아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을 또다시 추가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뜨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를 에어포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플랩은요, 고정익 항공기의 가장 기본적인 비행 원리이자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날개 뒷전에는요, 에일러런과 플랩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에일러런은요, 날개 뒷전의 중간 지점에서 날개 끝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좌우 날개에 부착된 에일러런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공기에 롤을 발생시키는 힘을 뜻합니다. 플랩은 날개 뒷전의 동체에서부터 각각 날개 중간 지점 사이에 위치합니다. 플랩은 순항, 한마디로 정속 비행이죠. 순항 중일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플랩을 내려서 저항을 맞는다라는 것은 속도를 줄인다라는 게 개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항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륙이나 착륙을 할 때는요, 거꾸로 너무 빠른 속도에서 랜딩을 시도하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속의 효과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때, 그때 플랩을 내려서 날개의 양력과 항력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처음에 1차원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문장에 뒤에 보시면요. 날개의 양력과 항력을 증가시켜 준다. 이 부분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비행 상태이다 라는 거죠. 비행 상태에서 플랩을 이렇게 내려서 저항을 만들게 되면요. 당연히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양력도 또한 유지가 되고요. 항력도 당연히 증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항공기의 비행 원리의 키포인트입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의 요소는 어떤 게 있었죠? 양력, 중력, 항력, 추력입니다. 그런데 중력은 제가 다른 말로 어떤 말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무게입니다. 그래서 무게하고 중력은 동일하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체의 양면에 부착되어 있는 날개는요, 에어포일로서 양력을 발생시켜 항공기를 공중에 부양시켜 준다입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특별히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플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플랩이 없다면요, 양력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항공기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항공기가 아니고 지상에서 그냥 질주만 하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양력 발생시켜서 항공기를 공중에 부양시켜 준다. 플랩이고요. 이 플랩은 에어포일로서 작용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신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은요, 항공기가 어떤 비행을 할 때 균형을 이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힌트는요, 고정익 기준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오늘 강조를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생각이 나셨나요? 네, 그렇죠. 직선, 수평, 그렇기 때문에 또 정속 비행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4가지의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평 비행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요, 기수, 이 노우즈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선이죠. 만약에 우리가 수평이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 기수 부분의 각도를 이렇게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형태는요, 상승이죠. 이러한 형태는요, 하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평 자체가 직선이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되죠?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항이라고 하는 정속 비행 형태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일 때 4가지 힘의 요소가요, 균형을 이룹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플랩은요, 이륙 시 어떤 것을 증가시키고 착륙 시에는요, 어떤 것을 감소시켜 줄까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연상 가능하시죠?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플랩은요, 이륙 시에는 양력을 증가시키죠. 착륙 시에는요, 속도를 감소시켜 줍니다. 이 문제의 문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륙 시에 증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륙 시
감소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서 문장을 완결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네 가지 힘의 요소 개념에서는 양력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륙시 저항이 증가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다음 전제가 되는 문장이 착륙시죠. 그리고 감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양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띄우는 힘을 뜻하는 거였고요. 문장에서 말하는 키워드는요. 착륙시에는요.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의 요소는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항공기는 롤, 피치, 요를 이용해서 조종을 합니다. 날개 뒷전에 부착된 플랩으로서 저항을 만들고요. 에어포일로서 활용을 하죠. 자, 참고 자료고요.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